지금 구거래일제 외인들의 매도가 예, 예. 거의 40몇 조. 예, 그걸 예, 예. 개인이 다 받고 있어요. 그걸 다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이제 외국인 매도가 그냥 차익 실현도 있고 포트폴리오상 이 자산운용사들 그 비중 조절을 하느라고 그 우리나라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비중이 있잖아요. 몇 퍼센트는 뭐 한국물에 투자를 하고 몇 퍼센트는 신흥국 시장에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비중이 있을 텐데 한국물 비중이 주식은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데 주가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는 비중이 확 높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중 조절 차원에서 매도를 한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는데 두 가지가 아무튼 겹쳐져 있는데 그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받아내는 거였고 기관이 그동안에는 그래도 매수 쪽에 기울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 2, 3일 전에 한번 1조 원 넘게 매도를 했었고 어제 그제 같은 경우도 큰 규모 비교적 매도가 순매도가 있었거든요.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 반전을 못한 거죠. 이 뒤집기를. 그러니까 제가 보기는 관점에서는 이제 기관 포지션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네. 기관 포지션이. 그래서 기관 매도세가 이제 수반이 되면 그 지수를 역전시키기가 좀 어렵고. 그렇죠.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보아온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향후에도 기관이 이제 어떻게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수 반전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하락폭이 지속된 당분간 어느 정도 추가 하락이 용인되느냐 이제 그 갈림길에 있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오늘 기관이 한 4,500억 가까이 4,400억 정도 매수 아직은 좀 크진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매도세에 비하면 외국에 원래는 큰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근데 요새 요즘에는 사이즈가 보통 조 단위 이상으로 그렇게 저도 어느 순간 몇 조씩 사고 몇 조씩 팔다 보니까는 감각이 이게 무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치. 시총이 확 늘어나면서 시총이 과거 진짜로 몇 년 전만 해도 뭐 1년 전만 해도 그렇죠. 시총 그 종합주가 지수 자체 코스피 지수 자체가 뭐 그 배 이상 이렇게 확 뭐 배가 2배씩 이렇게 확 올라갔다 보니까는 그렇죠. 시가총액이 왕창 늘어나면서 이 거래 금액도 뭐 어마무시하게 큰 시장이 돼버린 거죠 이제. 아니 뭐 외인이 1조 매도하면 그냥 1조씩이나 매도했다 난리가 났었는데 오늘도 어제도 뭐 한 4조 넘게 그렇죠. 오늘도 7조 3천억. 아니 이렇게 되니까 기관이 한 4천억 사줬다는 게 그렇게 별로 커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나라의 전 돈이 있죠. 네. 유동 자금이 전체로 시장으로 다 몰리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부동산들은 이렇게 다 막아놨고 투자의 시대라고 그래가지고서 저금의 시대, 저축의 시대 때 은행에 있던 돈들까지도 다 해지해가지고 그 마이너스 통장까지 이렇게 쓰면서 주식에 이게 투자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조금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조금 있어요. 염려스러운 부분도 조금 있죠. 네. 어쨌든 그런 분위기 때문인가요? 그 외국계 IB들도 그렇고 블룸버그도 그렇고 지금 우리의 코스피 상단 지수를 목표 지수를 자꾸 높이잖아요. 7천이었다, 8천이었다, 지금 15,000까지 또 12,000인데도 있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로 뭐 그 지난해 5,000포인트 얘기를 했을 때 그게 과연 가능하나 그랬고 까마득하네요, 진짜. 근데 그게 뭐 순식간에 뛰어넘어가지고서 7,000이 넘고 뭐 8,000도 타치를 했잖아요. 그렇죠. 8,040까지 올라갔다가 장중에 그러고서 지금 7,200대까지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 지난 얘기지만은 그 3월달에 이란 전쟁 있을 때 그때 6,300이 단기 고점이었다가 장중에 5,060포인트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때 1,200포인트 고점 대비 한
1200포인트니까 20% 정도 떨어진 편이었죠. 네. 근데 그게 그 당시는 또 바닥이었어요. 그죠? 5100포인트대가 바닥이었다가 다시 급등한 것처럼 요번에는 이제 이런저런 노이즈도 있는데다가 이란 전쟁이 다시 이렇게 협상 지금 휴전 협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유류값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이 중동발 인플레이션이죠. 그게 심화되다 보니까는 그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가 이제 더 타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는 엊그제만 하더라도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5.12%까지 올랐다가 네. 어제 이제 4.5%대로 이렇게 좀 하락을 해서 그 염려는 조금 사그러들었는데 아무튼 이 제가 보기에는 이 이란 전쟁 휴전이 제대로 돼야지만 물가도 좀 인플레이션도 조금 완화될 수가 있고 그렇죠. 거기 뭐 지금 유가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난리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뭐 트럼프도 그 골치가 아픈 거고 미국 경제도 골치가 아픈 거고 우리나라 경제도 골치가 아픈 그렇죠. 거고 주식 시장도 뭐 이 조금 불안스럽게 볼 수밖에 없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빨리 그게 해결돼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말씀하신 대로 이 글로벌 IB들 그다음에 뭐 언론사들은 이 상단을 전문가들은 상단을 자꾸 높이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외국인이 사주면 괜찮은데 엄청나게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불안한 요소예요. 팔아먹으려고 저렇게 놀리나 이런 생각. 이럴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는 그거 어렵죠. 그러니까는 이제 저 같은 경우만 하도 조금 보수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올해 지난해도 마찬가지지만 이 조금 어려운 장이었던 게 실적이 발표되고 주가가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실적이 발표되고 주가가 올라가고 저 꼭지 아닌가 그랬는데 실적이 발표되고 그러니까 놀란 실적들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주가가 한 단계씩 레벨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외국계든 우리나라 증권사든 그 목표 주가를 올리는 거는 그 이제 후행 지수죠. 선행 지수. 쉽게 말하면 지금처럼 돈을 버는 거를 쭉 나열을 시켜서 진행을 시켜서 예상한 대로 수익이 그렇게 이제 그 영업이익이 그렇게 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거기에다가 이제 추정 퍼를 적용을 시키면 주가가 어느 정도 가겠다라고 예상을 한 예상치거든요. 예상치. 네. 우리가 과거에 주식을 하면 퍼가 얼마고 뭐 PBR이 얼마고 하는 거는 전부 다 지난해 실적을 가지고서 퍼를 정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선행 PER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상한 대로 2분기, 3분기 또 내년 실적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예상한 것처럼 주가가 그렇게 갈 수는 있죠. 그런데 지나온 것대로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수 있느냐에 이제 의문점을 한번 가질 만도 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된 다음에 매수를 하자 이제 그거죠.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게 바닥에 있을 때는 별로 그 리스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지난해 이맘때에 비해서 지금 5배 이상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55,000원, 53,000원 막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30만 원까지 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7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5배 이상이 올라온 거고 뭐 하이닉스 말씀드릴 것도 없이 뭐 그때에 비하면은 거의 10배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온 상태니까는 조금 쉬었다 가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는 미리 예단하지는 말고
그렇다고 지금 실적이 나쁘니까 그렇다고 버리는 카드도 아니고, 그러니까 비중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하면서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주식 투자는 항상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실현시키고 자기 계좌에 딱 앉아야지 수익이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비중을 줄였어요. 비중을 줄이고 이제 갖고 가는 거지 그냥 갖고 가고. 그래서 이제 하방을 이렇게 보고서 네. 또 미국 그 나스닥의 그 반도체 종목들도 같이 이렇게 보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 정도 이상은 이하는 잘 안 떨어지는구나 싶으면은 이제 비중을 조금 늘리고, 그래서 비중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참 궁금한데요. 이게 상승장에서 100%의 어떤 비중이었다고 하면 지금 비중을 요즘 이제 변동성이 심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줄이셨나요? 저는 그 한 50%는 줄였어요. 지난번에 현금을? 현금으로 그쪽 계좌가 따로 있거든요. 그 하는 계좌가 여러 계좌로 하면은 그 머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 계좌는 따로 있어요. 그 계좌는 많이 줄였어요. 많이 줄이고 지난번에 그 장중 최고점인 날 있잖아요. 네. 그날에 일찍 좀 8천 돌파했을 때. 네. 장중 8천 돌파하기 전날 그날에 일단은 그 미국 주가를 보니까는 나스닥에서 말씀드린 인텔이나 샌디스크나 그게 너무 과하게 올라오지 않았나, 이제 그것도 그렇고, 그 만약에 내일 이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장에 부합할 정도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면 주가가 더 한 단계 하락할 우려가 있지 않나, 그런 조금 리스크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동안에는 놀랄 만한 실적들을 발표했는데 그게 가장 지속될 수 있느냐, 이제 그거하고 금리 문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저는 일단은 어느 정도 비중을 조금 줄이자라고, 그리고 또 수익이 많이 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줄이자 했던 거거든요. 원래는 금리 인상 얘기가 지금 당장 금리 인상 하는 건 아니지만 분위기 자체가 금리 인상,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거예요. 네. 그러나 그 말씀이 곧 상승장은 끝나고 이제 하락장으로 반전된다, 이 얘기는 그건 아닌 아니죠.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그 이란 전쟁이 휴전 협상이 제대로 진행이 되면 모든 문제가 다 사그러들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서 다시 공격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럼 또 유가가 더 올라가면 진짜 세계 경제가 또 순엉망이 되니까는 트럼프 입장에서도 아주 부담스러울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냥 팍 일은 저질러 놨는데 지난번에 그 TV 뉴스 보니까는 그 뭐는 지가 벌려놓고 뒷수습은 다른 나라들한테 하라고 하는 그 표현이 딱 맞는 표현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그게 금방 끝날 줄 알았잖아요. 그랬죠. 근데 4년이 넘었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쉽지 않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결국에 이게 세계 경제, 우리나라에도 지금 막대한 타격을 입히잖아요. 그렇죠. 가계 그 경기가 안 돌아가고 대기업체, 반도체 업체들은 돈을 잘 버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어쨌든 조금 어느 정도 그동안에 이제 제 경험상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한 경험상 이 정도에서는 조금 비중을 줄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하락장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100% 다 팔았겠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